31년간 몇 번이나 재편집되고 각기 다른 제목으로 개봉도 했었지만 아직도 미완성인 비운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니아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애니메이션을 공부한다면 꼭 봐야만 한다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걸작 애니메이션을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외눈괴물과 그의 무시무시한 부하들이 지구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눈괴물이 정복하지 못한 단 하나의 왕국이 있었죠. 바로 황금왕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왕국만이 존재했다. 기필코 황금왕국을 정복하고야 말겠다. 황금왕국엔 뾰족탑 위에 3개의 황금공이 없어지면 왕국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고대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언자는 이런 말도 남겼어요. 왕국은 간단한 수수께끼를 푸는 단 한 사람에 의해 구원된다는 말이었죠. 이 황금왕국을 다스리는 구버왕에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쓸모없이 느껴지나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궁전의 호화로운 이 생활은 쓸모가 없어요. 요명공주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지그장님이 황금왕국의 왕이 돼야만 해. 용념공주가 내 신부가 되면 왕의 자리는 내 것이. 자칭 황금왕국의 충신인 지그작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저 낙을 불러내고 요술을 부릴 수 있지. 더욱이 작은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답니다. 예쁜 요명공주와 결혼해 황금왕국의 왕이 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난 사람들의 구두를 만드는 구두쟁이였습니다. 비록 가난은 했지만 성실했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도 구두를 만들었죠. 황금왕국엔 압정이란 구두장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나가는 물건, 특히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도둑도 살고 있었죠. 구두장의 압정은 몰래 스모 들어온 도둑과 얽혀 그만 지그작이 걸어가는 길에 압정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지그작은 압정을 감옥에 가두려 했는데요. 이 하찮은 구두장이가 오늘 광장에서 소신을 공격했사옵니다. 목을 베어버릴까요? 뭐라고? 하지만 요명공주는 이 구두장을 구해주고 싶었죠. 저기세요, 아바마마. 구두 수성공이 있어야겠어요. 구두장의 압정은 요명공주의 곁에서 구두를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난 구두를 잘 고쳐서 공주의 관심을 사게 됐지만 너무 쑥스러웠어요. 요명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압정은 어쩔 줄 몰라 했죠. 그 구두 수성공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오히려 신비로움이 느껴서 난 그가 좋아. 요명공주와 압정이 서로 호감을 느끼던 그때 또다시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멈춰! 멈춰 이 도둑아! 신발을 돌려줘! 도둑과 압정은 궁전 안에서 공주의 구두를 가지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아하, 용념공주의 구두로구나. 잘 고쳤다. 그러다가 지그작에 방해가게 된 압정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구버왕은 악몽을 꾸었어요. 황금왕국의 파멸을 예견하는 꿈, 외눈이 쳐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지그작은 구버왕의 꿈이 터무니없다고 했죠. 아직까진 탑 꼭대기에 그대로 있으니 제발 좀 안심 하십시오. 저 높은 탑 꼭대기에 감히 어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도둑이 황금공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욕심이 많고 아둔하며 불운했지만 집념만은 대단했는데요. 일어나실 시간이 아닙니다요. 일어나시기엔 너무 이르다고요. 졸린 눈을 뜨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 더 주무시지요. 창밖에서 도둑이 황금공을 훔치는 줄도 모르고 지그작의 말에 안심한 구버왕은 눈을 감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좋은 기회가 다가왔구나. 도둑이 훔치려다가 떨어뜨린 황금공이 통통 튕겨다니자 궁전 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황금공을 찾거나 찾아서 숨겨뒀다가 오늘 밤 늦게 나한테로 갖고 오너라. 그제야 황금공이 사라진 걸 알게 된 구버왕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것 좀 보거라. 황금공이 사라졌다. 이제 내 황금 왕국은 파멸이야. 부하들을 시켜 황금공을 손에 넣은 지그작은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데요. 전하, 황금공은 제가 예전과 똑같이 만들 수 있사옵니다. 용령공주와 결혼을 시켜주지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대같이 약삭 빠르고 마음이 시커먼 작자가 그대는 절대로 평생을 기다린다고 해도 안 돼. 구버왕이 비록 꾸벅꾸벅 졸기만 하는 것 같아도 사람 볼 줄은 알았죠. 위대하신 외눈이시여, 이 몸은 황금 왕국의 최고 대신인 지그작이옵니다. 구버왕에게 거절당한 지그작은 외눈 괴물을 찾아갔습니다. 저 낙을 불러내고 요술을 부릴 수 있지. 더욱이 저는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곤 황금공을 외눈 괴물에게 바쳤는데요. 하얗게 질려 벌벌 떨던 구버왕에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잠깐, 요술 할머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바마마에게 쓸모있는 딸이 되고 싶었던 요명공주가 요술 할멈을 찾아 나서겠답니다. 그렇지만 넌 너무 어리단다. 그리고 너무 약하다고요? 그리고 쓸모없고 얼굴만 예쁘다고요? 절 믿어주세요. 요명공주의 용기에 구버왕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압정이 쇠창살을 자르고 탈출해 요명공주를 찾아왔는데요. 안내자를 데려가겠어요. 저 녀석을, 구두쟁이를. 네, 전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요. 그렇게 요명공주와 압정 일행은 요술할멈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겨우 영광의 손에 다다랐어. 우린 해와 달이 합쳐지기만을 기다렸죠. 요술할멈이 산다는 영광의 손에 숨겨진 문은 일식이 일어나 신상의 루비의 빛이 반사될 때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외눈을 공격하죠? 당신이 가진 걸 공격하는 거야. 공격. 요술할멈은 수수께끼 같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루비가 탐인한 도둑은 사막까지 따라와 루비를 훔치려고 열심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요명공주와 도둑이라는 영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명작 애니메이션 1탄에선 프랑스의 왕과새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작품은 폴 그리모 감독님이 오랜 시간 노력해 판권을 되찾아오면서 30년 만에 폴 그리모 감독님의 의도대로 완성한 영화였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요명공주와 도둑은 31년간이나 제작했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요. 거기엔 아주 길고 우여곡절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1964년 리처드 윌리엄스 감독님이 요명공주와 도둑의 제작을 시작했을 땐 상업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제작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감독님이 다른 작품에서 번 돈으로 요명공주와 도둑을 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명공주와 도둑의 작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분 분량을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다는 말도 있죠. 그러다가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가 크게 성공해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워너브라더스에서 투자를 받게 됐는데요. 그러나 제 시간에 완성하지 못해 지원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1992년 작품의 판권을 걷게 된 마제스틱 필름은 리처드 감독님을 해고해버렸는데요. 이후 감독을 맡게 된 프레드 캘버트님은 리처드 감독님이 만들었던 수많은 장면들을 잘라버리고 줄거리까지 수정했습니다. 게다가 상업성을 이유로 디즈니풍의 뮤지컬 장면까지 억지로 집어넣었죠. 이 편집본은 1993년 공주와 수성공이란 제목으로 남아프리카와 호주에서 개봉됐습니다. 1994년엔 미라맥스에서 요명공주와 도둑의 판권을 인수했는데요. 미라맥스는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장면들을 잘라내고 아라비안 나이트란 제목으로 미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요명공주와 도둑은 크게 4가지 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두고 만들어진 이 4가지 버전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992년 버전은 리처드 감독님이 미완성 상태에서 손을 떼야만 했던 최종 편집본으로 많은 부분이 스토리보드와 스케치로 되어 있고 개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993년 버전은 프레드님이 편집한 것으로 어린 관객들을 겨냥해 노래 부르는 장면들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1992년 버전의 나레이션은 등장인물과 상관없었던 제3의 인물이었지만 1993년 버전에선 나이든 압정이 과거를 회상하는 나레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1993년 버전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잘라낸 이 1995년 버전은 상업성을 위해 대사가 거의 없었던 캐릭터에게 많은 대사를 집어넣었습니다. 2007년 버전은 기존에 삭제됐던 부분과 원본 사운드 트랙을 복원하고 리처드 감독님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 편집한 복원판입니다. 1992년 버전에서 완성도를 높여 수정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스케치로만 남아있죠. 요명공주와 도둑은 수없이 난도질됐지만 명작임을 부정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아트 애니메이션의 혁명으로도 불리며 많은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데요. 얘기 자체는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데도 왜 요명공주와 도둑이 걸작으로 꼽히는 걸까요? 공주의 신발을 훔쳐가는 도둑과 이를 뒤쫓는 압정의 추격 장면은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로 인해 평면이 공간으로 바뀌거나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되면서 입체감이 살아나기도 하는데요. 이는 아나모픽 기법과 테셀레이션 기법에 의한 착시 현상으로 트리가트를 애니메이션으로 끌어들인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명장면들이 아주 많죠.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이 진귀한 작품은 애니메이션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봐야 할 교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반면 예술성보단 수익성만 바라본 배급사의 난도질로 명작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감독님은 250회나 상을 받은 대단한 애니메이터였습니다. 그는 요명공주와 도둑을 제작하기 위해 다른 작품에서 번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요명공주와 도둑은 단 하나의 상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흥행에도 참패했는데요. 게다가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한 작품을 빼앗기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죠. 그렇게 작품이 난도질 당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리처드 감독님은 오랫동안 요명공주와 도둑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리처드 감독님은 요명공주와 도둑이 자신의 원래 의도대로 완성되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하고 2019년 8월 암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